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혜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4일에 발생한 남양주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입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황과 이 가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범행을 못 막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14일 오전에 남양주시 오남호수공원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구조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9시 3분경에 경찰과 소방이 이 피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CCTV 등을 통해서 용의자, 그동안에 스토킹을 해왔던 가해자를 특정을 하고 바로 1시간쯤 뒤에는 검거를 했는데 이 가해자도 본인의 차 안에서 약과 술을 마신 채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이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이미 가해자 남성은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 있어서는 피해 여성이 본인의 스토킹 피해를 그 전에 1월에는 신고를 했었고요. 2월에는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경찰 측에서 피해 조치를 해놨었던 것은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라든지 전화나 문자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만 법원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3-2호라고 해서 가해자가 접근이 되었을 때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경찰 측에서 신청 자체를 아예 누락을 해버린 것이죠. 만약에 이게 3-2호가 당시에 신청이 법원에 되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본인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1월 달에 피해 여성이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서 경찰에 이미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당시에 경찰의 대응이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까? 조금 소극적이라는 판단을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을 좀 보면요. 1월 22일에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신고를 했고 그리고 28일 날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다고 신고를 했고 바로 이틀 뒤에 고소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1호, 2호, 3호 조치, 그러니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그리고 통화나 문자 메시지 전송 금지 조치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위치 추적기가 실제로 발견이 되면 그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며칠 사이에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경찰 입장에서 이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전자발찌를 제대로 채우거나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3-2호 조치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이런 참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 가해 남성은 지난달 2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환 불응에도 경찰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건데 이게 좀 스토킹 범죄에 너무 안일하게 경찰이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피해자 여성은 1월에 피해 신고를 했고 2월 2일에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고소장 제출 이후에 경찰에서는 이 가해자 남성에게 2월 13일 그리고 27일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변호인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출석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1월 28일에 아까 신고했었던 위치 추적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지금 현재 의뢰를 해놓은 상황인데 네. 경찰 측에서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13일, 27일 이렇게 소환 요청을 했습니다만 오지 않은 다음에 아무것도 경찰 측에서 하고 있지 않았었던 것이 아니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처음 소환 요청을 했었던 13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결국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이런 제도들이 모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큰데요. 어떻게 하면은 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이 제도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되게 사후적이라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알리는 시스템 같은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사람들이 너무 선하다, 뭐 이런 어떤 기존 이런 생각을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런 스토킹 사건을 해보면 네. 이 워치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상 조금 빠른 휴대폰 신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워치로 신고를 했지만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번 경우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만 이 전자발찌를 통해서 위치가 추적이 되는 게 아니라 별도 사건으로 인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겐 어떤 통보가 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더 전자발찌를 좀 적극적으로 착용하게 만들어서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송신하고 경찰에도 알리는 이런 조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서울 서공동의 한 캡슐 호텔에서 불이 나서 외국인 관광객 10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에 50대 일본인 여성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사고가 난 캡슐 호텔, 이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는 캡슐 호텔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작은 어떤 숙박업소들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캡슐 호텔이라고 하면 주로 노후된 숙박업소에 2층 침대를 가득히 넣어놓은 이런 업소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상대로 이런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1박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좀 가격이 저렴해서 네.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불난 캡슐 호텔 보면 88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2층 침대를 빼곡히 넣어서 66명이 동시에 숙박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짐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짐을 다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한국형 캡슐 호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해당 호텔에는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사고가 커졌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좁은 숙박시설에 화재를 대비한 안전시설 왜 없었던 겁니까?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강제 규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2018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소급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전에 준공이 된 상황이어서 이 의무 설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도 역시 의무 설치를 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해당 면적의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아서 이 규정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다른 캡슐 호텔들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 건데요. 이 캡슐 호텔이 88평이라는 이 면적 안에서 66명이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화재가 만약에 크게 벌어진다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캡슐 호텔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이게 의무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지금 설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방탄소년단 공연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명동 주변의 숙박시설에 대거 체류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루빨리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유사 유형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캡슐 호텔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중구에서도 오늘부터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BTS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 주, 그러니까 21일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16일이어서 이러한 점검이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